자, 이번에는 총선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각 후보, 각 정당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죠. 어떻게든 유권자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유권자 만나서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눈에 띄고 호소하기 위한 안간힘들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무슨 쌀가마니가 있습니다. 고간 채로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쌀가마니를 매는 일꾼입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 후보도 있고요. 그리고 태용호 후보죠. 랩을 합니다.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 많이 이기는 길 이왕이면 2번 이내 2번 성공. 저런 동영상을 또 올리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무슨 이 인형 같은 게 또 등장하게 되죠. 어떻게든 좀 봐달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봐달라. 말 타시는 분도 있네요. 보니까. 확실히 눈에 띄네요. 저렇게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근데 형구대 변호사, 저렇게 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말 타고 다니는 거 괜찮습니까? 저게 아마 지금 보시겠지만 예. 도심지만 한복판이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 약간 좀 약간 약간 좀 외곽이고. 교외 지역인 것 그렇죠. 같아요. 평소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승마를 해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타보면 이게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처음 타는 처음 분은. 타려면 좀 그렇죠. 위험하죠. 기본적으로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예. 멈출 때 아니면 갈 때 방향 전환 같은 것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기는 어려워요. 예. 밑에서 끌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아. 그리고 약간 사람들하고 직접 뭐 예. 부딪히기보다는 이게 다니면서 좀 홍보하는 수단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글쎄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말을 근데, 타고 유세를 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뭐 영상에 소개는 안 됐지만요. 곳곳에서 길에서 큰절을 하는 후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을 배우자로 둔 후보들은요. 배우자와 함께 인사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반갑게 모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효과를 누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는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뭐 보수네 진보네 이렇게 그쪽에 좀 강한 성향을 보이시면서 마음을 정하신 분 본다도요. 가운데 계신 분들, 이른바 부동층에게 호소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직장인 주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생활이 힘들기는 한데 그 힘들다는 건 아무래도 이 경제가 힘드니까 집권 여당의 책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 힘든데 야는 글쎄 내키지가 않는데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학생층 야는 구시대인데 근데 또 생각해보니 조국 정국엔 또 화가 나는데 고민인 겁니다. 지금 마음을 못 정했어요. 현장에서 만난 표심, 부동층, 무당층들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부동층, 무당층인 경우에는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분석들도 좀 있긴 합니다. 다음 기사는 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론조사는 잊으라고요?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선거일까지요. 물론 어제까지 한 여론조사는 괜찮습니다. 그럼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부터 조사한 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일주일 정도는 모르는 기간이 된 겁니다. 이제는.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기사가. 5명 가운데 1명인 부동층 표심이 당락을 좌우한다. 앞선 기사에서 아직 부동층들 마음을 못 정한 분들이 많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죠. 20대, 그러니까 4년 전에 총선을 돌아다 보니까요. 종로, 강남을 순천 등 여론조사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야 말실수 등 돌발 변수가 막판에 아주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데요. 보시면 지난 4년 전 총선 때 빗나간 경우를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어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일단 서울 종로를 좀 보겠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오세훈
10%포인트 안팎 우세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큰 폭으로 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요, 밑에도 있습니다. 전남 순천입니다. 노광규 당시 민주당 후보 5% 이상 우세 이렇게 여론조사 했는데 실제는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요, 서울 은평울, 서울 강남울, 서울 용산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다 뒤집혔다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꽤 있거든요, 사실은요. 자, 그럼 여야 지도부가 유권자들, 특히 부동층들, 중도층들에 아마 호소하고 있죠. 그 내용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이번에는 일할 마음과 일할 준비로 똘똘 뭉친 사람 먼저 뽑아주시고 싸움을 마음부터 가진 사람은 요 다음에 뽑아도 늦지 않다. 경제 지옥문의 빗장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 도래옵니다. 국민들로부터 마음속에서 축출당한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재진 교수님. 네. 최근 들어서 꽤 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론조사에 대한 약간 불신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요. 네, 정치권 있습니다. 내에서도 있고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여론조사가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지난번 제 20대 예.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도 그런 경향이 충분히 이제 드러나게 되었었죠. 예. 당시에도 보면 그 당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일 전 한 일주일 전까지 예. 한 39% 정도의 이제 지지를 보였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대의 지지를 보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한 10% 내외의 차이가 있었는데 예.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결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은 최대 145석에서 150석까지 보고 예. 더 크게는 175석까지도 봤었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0석에서 뭐 115석 예. 이 정도 봤었는데 1당과 2당이 바뀌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죠. 실제 결과는 달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동층의 경우, 부동층의 표심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하는 현재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게 일종의 보정치라고 하는데 숨겨져 예. 있는 표심을 예. 그걸 갖다가 임의로 보정을 하기가 어렵고 그걸 보정을 하려면 예. 사실은 각종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무선 전화나 유선 전화를 해서 개인들을 다 예.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 되면 본인들 입장에선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안심번호라고 해서 그걸 돌리면 훨씬 더 정확성에 유리하게 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예. 걸리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지금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예. 총괄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예.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 예. 보였었던 그 여론조사의 형태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예. 숨겨져 있는 표심, 부동층 28에서 30%의 표심이 분명히 다른 형태로 나타날 예. 것이다라고 하는 현장의 어떤 그 감을 가지고 말씀을 예. 계속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네. 사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제 집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이제 세대별로 젊은 층의 경우는 사실은 전화 통화가 잘 안 되니까 한 번 되면 거기에 가중치를 둔다. 반면에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은 여론조사를 많이 응하니까 거기는 오히려 좀 깎는다. 뭔가 수치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가 좀 부정확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실 이거 좀 옛날 얘기긴 한데요. 예. 과거에는 여론조사를 집전화로 돌렸습니다. 예. 그러다가 16대 총선에서 완전히 예측이 실패한 경우가 있었죠. 예. 집전화는 아시겠지만 출근한 젊은 예. 학교 가거나 출근한 젊은 남성들보다는 여성과 특히 노년층이 주로 받을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유무선 혼용 그리고 거의 100% 핸드폰에 가까운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아직도
유선이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거에 따라서 여야의 지지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오차범위입니다. 아.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예. 500명 또는 1000명 대상으로 예. 하는데 오차범위가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 돼요. 그러면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최대 8%까지는 틀릴 수가 있다는 이건 거잖아요. 그 안에서는 격차가 없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런데 아. 우리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예. 많은 방송이나 신문에서 예. 한 5% 정도 앞서면은 이 앞선다고 정도면 소개를 앞선다고 해요.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좀 한참 벗어나야지 예.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 기사에서 보시면 예. 종로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과거에.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부동층의 표심이 아.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그럼 그분들은 잘 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그렇죠. 아니 나도 모르는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는 걸 왜 물어봐? 이런 반응인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오. 굳이 내 마음을 알리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야당 지지한다, 여당 지지한다 그거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은. 그래서 응답률이 뭐 낮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좀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를 예. 흐름으로 봐야 된다. 아.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예.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런 흐름으로 보고 예. 후보들은 뭐 여론조사에 휘둘리면 어떻게 선거운동 하겠습니까? 여론조사 지고 있으면 이제 끝났다. 그럼 선거운동 안 해야죠? 이게 예. 아닌 거죠. 국민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길이 지금 예. 여당 쪽으로 가는지 야당 쪽으로 가는지 우리 당으로 오고 있는지 예. 안 오고 있으면 왜 안 오고 있는지 예. 이걸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형우택 네. 변호사. 저 지금 5군데를 보면 특징적으로 여론조사에 예. 앞서보던 분들은 그러니까 여당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여당 역할을 하는 데였어요. 오. 지금 아마 지금 저 순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어찌 보면 여당 역할을 예.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결과는 야당이 좀 더 실제로는 그 당시에 야당이 높게 나왔다는 예. 공통점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아마 현재 여론조사는 이제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나오고 있지만 예. 저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긴장하고 조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 그 말씀하시려고 또 바로 기회를 요청하셨군요. 절대 낙관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거 강조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죠. 선거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